오늘은 1904년부터 1988년까지 살았던 미국 작가 클리포드 시맥의 공상과학소설 정거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윌리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는 약 100여 년 전에 만난 외계인이 윌리스의 집에 설치한 기계장치들로 지구 밖 외계의 존재들과 통신을 주고받고, 지구에 오는 외계인들을 만나 몸짓으로 대화를 나누고 기록을 남기는데 그 집을 정거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거장 안에 있을 때 윌리스는 나이를 먹지 않고 정거장 밖을 나와 산책을 하거나 텃밭에서 일하는 동안, 즉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는 현재 124살이지만 30살처럼 보입니다. 외계인들은 지구의 인류보다 지적 수준과 과학 수준, 예술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외계인 종족들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은하 연합이 어떻고, 사라진 부적이 어떻고, 수호자가 어떻고, 결말 부분에서 정거장을 파괴하려는 쥐새끼 닮은 외계인과 윌리스의 격투 장면 같은 것들에 나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핵전쟁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을 외계인이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인류를 원시인, 즉 바퀴와 지렛대만 알던 단순했던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나는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속에서 몇 개의 소중한 문장들과 에피소드들을 발견했으니 소개하겠습니다. 윌리스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그는 걸을 때 항상 여유가 넘쳤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오래된 친구들인 나무와 다람쥐, 꽃을 만나면 인사를 건네기 위해 걸음을 멈췄다. 우체부 집배원만 빼고 마을 사람들 누구도 윌리스와 말을 하지 않고, 윌리스는 항상 총을 메고 다니지만 한 번도 그 총을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집배원과 윌리스는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윌리스가 고마움을 표하자 집배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정체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당신을 좋아하니까요. 우리들 사이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것 따위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서로 잘 어울려 지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만약 지구상의 몇몇 나라들이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 사이의 우정에서라도 잘 어울려 지내는 방법에 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세계는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윌리스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는 벙어리 처녀 루시가 있고, 그녀의 가족이 농아학교에 입학시키려 하지만 그녀는 거부합니다. 윌리스는 그녀를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보기엔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있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그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그녀만의 익숙한 세계가. 만약 그녀를 보통의 인간 세상 속으로 억지로 밀어넣는다면 그녀는 병신 취급을 당할 게 분명하지만, 그 세계 속이라면 그녀는 전혀 장애가 없었다. 만약 그녀의 영혼에서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가게 된다면 알파벳을 배우거나 입술을 읽는 법을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녀는 숲과 언덕의 창조물이었고, 봄철 꽃들과 가을철 날아다니는 새들의 자매였다. 그녀는 이곳의 생명체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약간은 이상한 표현이 될 테지만 그들 중에 일부였다. 그저 가만히 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는 그녀 옆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녀가 꽃을 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후, 그와 그녀 두 사람 모두 소유를 넘어선 기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었던 기억이 생각났다. 그런데 어느 날 채찍질 당한 상처에서 흘린 피로 흠뻑 젖어있는 옷을 입은 채 보호해달라고 애원하는 루시를 숨겨주고
곧이어 채찍을 든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가 윌리스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윌리스는 두 사람을 아예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놈들은 살아갈 자격이 없는 놈들이었다. 그놈들은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총구를 겨누고 그놈들을 쫓아버렸으니까. 그놈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괴롭힐 것이고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겁먹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놈들은 천성 자체가 비겁한 놈들이었기 때문에 복수를 하는 방법도 유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주위에는 천성 자체가 비겁한 놈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 학생을 때리는 선생, 약자에게 갑질하는 자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미치광이 독재자들, 그런 자들의 미친 짓거리에 반항하면 그런 미치광이들이 복수하는 방법은 항상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외계인과 윌리스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된 후 외계인이 말합니다. 이제 친구가 됐으니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나는 이 구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며 호를 지어 부르던 유교 문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극에서 아내가 남편을 여보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님이라고 부르던 유교적 권위주의와 계급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벌 집안에서 남편을 또는 아들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천박한 인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책에서 물러났거나 은퇴한 사람을 옛날의 직책으로 부르는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은퇴한 나를 이사니, 사장이니, 회장이니 하고 부르면 나는 비웃습니다.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책으로 불러주길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직책 무엇으로라도 불러주면서 나는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개의치 않으면 선배 또는 후배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내 친구들하고는 이 소설 속 주인공처럼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나는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